제가 이번 9월부터 도서관장을 맡고 앞으로 2년 임기를 수행을 할 때 그래도 뭔가 우리의 발전한 방향성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간 좀 아이디어도 수렴하고 또 우리 홍성표 부장님께서 도서관의 동향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서관의 어떠한 그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 하셔서 함께 우리가 이 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좀 발표를 할까 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도서관의 어떠한 방향성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표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이전 시기에 강조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되는,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서는 대면 활동이 주이다 보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또 교육하는 이런 것이 늘다 보니까 바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뭐 이미 우리 도서관 예산의 상당수가 전자자료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반영하고 있고 이 추세는 갈수록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종의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그러한 엘리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 대학의 어떤 자원을 그 지역사회, 더 넓게는 또 사회 전반으로 이걸 확산하고 공유하고 하는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져 가는, 우리가 이번 달이죠. 우리가 지금 캐리스라고 해서 교육부 산하의 그 기관으로부터 바로 이 자료 공유 체계에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 학술지 지원 사업, 이것 역시 공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또 사회적 책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형태의 자원을 사회 전반에게 개방을 하고 공유해가는 이 부분이 또 갈수록 또 대학 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이 도서관 이용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최소한 지역사회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이 부분도 저는 앞으로 대학 도서관의 평가에서 중요한 영역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도서관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대학 도서관이 에너지라든지 자원을 절약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겠고, 저는 또 리더십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교환적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액셔널 리더십이라고 해서 내가 누구에게, 부하에게 주는 만큼 그 일종의 대가로 어떤 노동을 받는 보상과 처벌이 사람 간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교환적 리더십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직장 생활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한 단계 이상적인 리더십은 우리가 변환적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트랜스포머티브 리더십에서 사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환시키는, 그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의 또 다른 형태로서 저는 일종의 양육적 리더십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처링한 리더십. 아까 말했던 변환적 리더십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라면 이 양육적 리더십은 그러한 것을 잠재력을 가질 수 있게끔 또 지원을 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너처링한 리더십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굉장히 제가 추구하는 형태의 리더십이 좀 그렇습니다. 우선 변화를 시키고 양육해서 보다 더 자기가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직원의 경우에서도 저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이렇게 일방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 서로 상호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정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면 온라인 형태로 만들어서 그 온라인 학습을 한다든가 해서, 저는 제가 단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나로, 더 better self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정말로 우수한 도서관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최우수상도 우리 직원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전임 관장님들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우리 도서관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그래서 한 2년 또는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이 고려대학교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을 덜 가졌거나 또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더 강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모든 부분도 이미 다 훌륭한 도서관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학 도서관이다 보니까 우리의 역할을 조금 좀 의도적으로 축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대학 도서관이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부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이미 학생들 만족도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캐리스에서도 이미 상을 받아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평가도 매우 만족스러워요. 특히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 도서관의 전자자료를 접속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교수님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평가가 좋고, 또 이러한 RFID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다른 도서관이 갖지 못한 이러한 그 귀중서, 보석, 희귀서를 갖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잘만 브랜드화하면 정말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사실 오늘 이 L-라운지의 경우도 저는 특히 국제 학술 소규모의 어떤 워크샵, 세미나를 할 때 우리 고대 도서관의 브랜드를 외국인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잘 브랜드화할까? 이미 하고는 있죠. 이미 투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레루스의 서가라고 하는 또 도록도 있고, 또 내후년에 우리가 120주년 기념전 할 때 박물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또 특별 전시전도 하고 등등 하고 있지만, 이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마케팅이라고 할까, 브랜드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장점, 이것을 좀 드러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돼요. 저희 그 과에 장선현 교수라고 신 교수가 계신데, 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쪽에 랩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운영을 했어요. 포토 보이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토 에세이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포토 보이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고대 안에 여러 가지 환경,
생활을 사진을 찍고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걸 이제 포토보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서관에 대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대학원 도서관의 이 모습들, 이 환경들이 마치 외국의 그러한 도서관의 그런 아주 클래식한 것을 연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일랜드를 갔을 때 아일랜드에는 두 개의 대학이 있어요. 하나는 아일랜드 대학이 있고 거기는 학교 이름을 붙이는 게 특이해요. 아일랜드 칼리지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칼리지하고 또 유니버시티를 또 이렇게 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칼리지는 단과대학이고 그것들이 연합체가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리시 칼리지 유니버시티는 일종의 우리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식민지 시기에 뭔가 민족의 하학으로서 키운 게 아이리시 칼리지 유니버시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영국이 지배할 때 만든 대학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우리 롱룸. 롱룸의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죠. 롱룸에서 완전히 큰 천장까지 책이 쫙 꽂혀 있고 옆에 조각상들이 있고 이게 마치 우리식으로 하면은 조선시대 때 여러 곳에 보관하는 게 있죠. 사고식으로 영국에 있는 문서들, 책들을 보존 차원에서도 아일랜드, 그 당시 식민지 거기다가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경성국립대학 같이 식민지의 종주국이 만든 대학이 트리니티 칼리지라면 아이리시 칼리지 유니버시티는 민족에 의해서 굉장히 특징이 다른데 두 가지 명문 대학인데요. 바로 이 롱룸을 딱 가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 대학원 도서관이 좀 그런 인상을 주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역사 유산이라고 하는 게 큰 강점이죠. 그들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고 특히 인력 손실이 최근에 많아서 이걸 좀 다시 보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고려해서 앞으로의 우리 도서관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풍부하고 편리한 도서관, 그리고 공유하고 창조하는 도서관으로 우리가 좀 발전시켜 가자. 그래서 모토가 만인 지식인 시대에 지식의 보고를 넘어 지식의 발전소로 우리가 발전해 가자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비전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도서관이 여러 면에서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뭐 엘리베이터도 한 예가 되고요. 화재의 경우도 그렇고 또는 또 어떤 도난 사고도 있고 저는 또 한 면에서는 또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괴롭힘도 하나의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제는 이게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도서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좀 보면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곧바로 우리가 시정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방치하면 사람들이 여기는 의뢰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무관심해지고 소홀하게 되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빨리 고치해서 항상 이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또 쾌적한 도서관. 저는 또 이 쾌적한 도서관은 또 미적으로도 좀 더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그 디자인 조형 학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학생들의 졸업 작품 중에 좋은 작품들을 기증을 받아서 도서관의 곳곳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이 예술품들을 보면서 정서적으로도 순화가 될 수 있겠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면 비용은 없을 만큼 좋은 작품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도서관에 기증을 받을 때도 꼭 돈만이나 책만이 아니고 문화예술품도 좀 기증을 받아서 도서관의 미적 환경을 좀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풍부하고 편리한 도서관. 그래서 특히 자료 구입비를 늘리는 노력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어떠한 특정한 분야의 도서 구입비를 좀 기증하는 기부자를 좀 더 발굴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주제별 컬렉션도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식을 보존하는 도서관을 넘어서 지식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도서관으로 더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동아리나 소모임이나 프로젝트 팀들의 학술 문화 활동을 우리가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저는 저희 임기 중에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저는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도서관의 자원을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성북문화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성북구의 구민들을 위한 일종의 교양, 문화 활동을 같이 하기로 지금 서로 공유를 했고, 내년 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성북 구민으로서 95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고려대 도서관이 성북 구민들에게 교양과 학술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회성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름도 지금 줬어요. 성북구의 대표적인 지식인이 만해 한용운이거든요. 한용운의 집도 성북동에 있고요. 그래서 보면 만해 한용운의 얼굴 이런 것들이 성북문화관에 또 벽면에도 있을 만큼, 만해는 성북구에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만해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를 낳고 초등학교까지 기르고 대학교까지 저는 성북구에서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북구가 갖고 있는 이 교육 인적 자원이 너무 부족해요. 대학교가 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북 구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저는 하나로 청소년을 위한 조기 독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사회공헌원이 있고 호박회라고 하는 또 독서 동아리가 있어요. 이들이 벌써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체계화하는 것으로 바로 조기 독서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다 싶고, 또 한편에서는 성인들을 위한 어떤 명사 초청 강연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독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에 우리가 공헌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가 꼭 학교 밖에만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 중에도
좀 더 도서관을 충분히 더 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리치아웃하는 이런 것도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아이디어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예비 신입생을 위한 독서 캠프를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합격을 하고서 입학까지 뭐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 중에는 이때 뭐 그냥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앞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이러한 독서 캠프를 운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꼭 이걸 왜 도서관만이 해야 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책을 매개로 해서 좀 더 나은 better self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게 많고 이 역할을 도서관이 아주 충실하게 수행을 하면 만인 지식인 시대에 지식의 보고를 넘어서 지식 발전소로 변화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 만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어요.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사실 서양에서 마틴 루터에 앞서서 개혁적인 신학자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 가면서 결국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 수백 년간의 그 헌신과 희생의 토대로에서 마틴 루터가 다시 종교개혁을 실현을 했거든요. 거기서 내세운 게 만인 지식인의 개념이에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성경이 다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또 성직자를 통해서만 그걸 지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걸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을 해서 인쇄를 하고 성경을 직접 읽게 되면서 시인과 성도가 직접 교류하게 되는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 개념인데 저는 지금이 바로 만인 지식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지식을 자유롭게 얻고 그걸 크리에이트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뭘까? 과거에는 지식을 소수가 독점하던 시기에서는 도서관은 책과 자료를 보고 보존하고 대여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굳이 도서관에 안 와도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 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도서관은 앞으로 지식을 얻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장소나 기관을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동아리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또 다양한 프로젝트 팀들이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을 우리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서관의 공간이라든지 또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마치 재료로 삼아서 그들이 짓고자 하는 집 같은 것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도서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우리 정례 회의를 하는 또는 확대 회의를 하는 차장님까지는 같이 공유를 했는데 오늘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도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시면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편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다, 이걸 도서관에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직원분이 계시면 지위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원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